안녕하세요. 마스터 첫 문장 라이언 큐입니다. 오늘은요 92강이 되겠고요. 관계절 세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네, relative clauses number 3. 오늘은요 whose, whom, where 요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관계절 안에서 주어를 바꿔봤고요. 그리고 또 목적어를 바꿔봤어요. 목적어는 생략될 수가 있다고 했고요. 생략되는 것만 앞에 A랑 B랑 겹치는 것만 생략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치사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격을 조금 바꿔서 소유격으로 한번 가볼게요. 소유격은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그의, 나의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겹칠 수가 있고 이때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도 같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whose부터 배워보겠습니다. We use whose in relative clauses instead of his, her, their. 그의, 그녀의, 그들의 라는 말 대신에 whose를 넣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어요. 자, 함께 볼까요? 처음에 A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We saw some people. 우리는 몇몇 사람을 봤다 라는 A라는 문장이 있고요. Their car had broken down. 그들의 차가 고장이 났대요. 두 가지 문장이 있죠. 자, 그러면은 관계절이라는 것은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항상 공통점, 겹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some people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물론 some people이라고 쓰여 있진 않지만 그들의 자동차에서 그들은 그래도 이 some people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왜냐면 그들의 자동차니까요. 그래서 이 their 부분만 여기서 싹 whose로 바꿔주시고 문장을 뒤에다가 붙이면은 바로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이렇게 합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괜찮죠? 그렇죠? 끝에다가 마침표 이렇게. 그래서 A라는 문장 마침표, B라는 문장 마침표가 있었다면은 두 문장을 붙여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We saw some people whose car had broken down. 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의 차가 바로 고장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시제편 기억나세요? 우리 봤던 것보다 그들의 자동차가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had, pp 해서 과거 완료를 써주는 것. 그렇죠? 보기 이전에 이미 고장났으니까 과거보다 더 먼 과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예문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소유격을 대신하는 게 whose구나. 오케이. We use whose mostly for people.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제 whose를 쓰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A widow, 이제 과부라는 말은요, is a woman. 또 관계사라는 것은 관계절이나 요 관계절을 이끄는 이 단어들을 관계사라고 하는데, 요 관계사는 이렇게 어떤 정의를 내릴 때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영영사전 봤을 때. 자, 과부를 딱 이제 옥스포드 영영사전으로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어요? A widow is a woman. 바로 과부는 여자분입니다. 여성입니다. Whose husband. 그녀의 남편이죠. 그래서 her husband is dead 라는 두 번째 문장을 붙였어요. So whose husband is dead. 남편이 바로 돌아갔을 때 남아있는 여성을 과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Alright. 그리고요, what's the name of the man?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정보가 너무 부족하죠. 그 남자 이름이 뭐야? 어떤 남자요? Whose car? 그의 차가 you borrowed. 너가 빌렸던. 너가 그 빌린 자동차의 주인 이름이 뭐야? 라고 할 때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whose car 주인은 앞에 있는 the man이죠. So you borrowed his car 되겠습니다. 붙이면은 what's the name of the man whose car you borrowed? 이렇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I met someone. 누군가 만났습니다.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죠. 뭔가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Whose brother. 그 사람의 이 동생이라고 하죠. 동생이 I went to school with. 나랑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동생이 나랑 동창이야. 이런 이제 상황을 영어로 묘사할 때는 바로 I met someone whose brother I went to school with.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누구와 함께 학교를 다니다라고 할 때
go to school with 다음에 여기에 someone이 들어가는 somebody나 요게 이제 한 덩어리도 중요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도요. 내가 이게 문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예문을 같이 외워주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예문을 한 덩어리로 기억하시고 그 문법에 대한 개념과 개념에 해당하는 문법의 예문을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오래 남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오케이, so go to school with 하면은 누구와 함께 학교를 다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을 따지고 보면은 I went to school with his brother 혹은 her brother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who,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who스도 물론 주어 자리에 들어가지만은 그 어떠한 기능이 소유의 기능이죠. 누구의. 그래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I met a man.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Who knows you? 너를 알고 있는 남자였어. 이렇게요. 그렇죠? 어떤 사람 만났는데 너를 알고 있던데? 라고 할 때 I met a man who knows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I met a man and he knows you.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요 who를 배워보기 때문에 문장을 붙여보기요. 이렇게. 이건 어때요? I met a man. 한 남자를 만났는데요. Whose sister. 그 남자의 누나가 knows you. 좀 머네요. 그쵸? 그 남자가 너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누나가 너를 알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So I met a man whose sister knows you. 이렇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whose는 바로 이 s가 들어가니까 his의 s를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his, whose. 그래서 누구의라고 할 때 우리가 관계사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part B 함께 볼까요? part B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whom 이라는 친구인데요. whom은요, is possible, 가능합니다. instead of who 대신에 쓸 수가 있어요. 근데 who가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근데 목적어로 들어갈 때만 대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stead of who, but when it is the object of the verb in the relative clause. 근데 관계절에서 목적어로서만 쓸 때만 whom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근데 한 가지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은 오늘날 영어에서는 많은 원어민들이 who로 대신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So whom 이렇게 쓰는 것도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사용 빈도가 조금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죠. The woman whom I wanted to see 이렇게요. 그렇죠? 내가 보고 싶었던 그 여자는 who도 괜찮죠. The woman who I wanted to see. 그리고 뭐라 그랬죠? 목적어는 생략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제 괄호를 하고 the woman I wanted to se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the woman whom I wanted to see 내가 보고 싶었던 여자분은 was away on vacation. 네, 휴가를 떠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못 봤다가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you can also use whom with a preposition. 물론 전치사의 목적어도 또한 whom으로 쓸 수가 있죠. 근데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쓸 때는 whom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전치사를 뒤에 있던 것을 앞으로 빼낼 때.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to whom, from whom, with whom 이럴 때요. 그래서 the people with whom I work 이렇게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있죠. whom을 생략을 하면은 이 전치사의 위치는 다시 뒤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와 함께 앞으로 빼낸 다음에 여기서만 이렇게 whom을 지웠다고 여러분께서 the people with I work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싹 지우고 뒤에다가 전치사만 남기는 거예요. whom을 생략하실 거면. 그래서 the people I work with 이런 식이죠. 오케이? 네. 그래서 the people with whom I work with 이렇게 앞으로 다 넣을 수도 있고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are very nice. 그렇죠? 무척 착하다. 못된 갑자기 왜 못된 생각이 되죠, 제가? 못됐다라고 할 땐 뭐라 그래요? are very 못된. 그렇죠? me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The people with whom I work are very mean. 되게 못됐어요. 이런 거죠. 그렇죠? 막 자 같은 거,
그렇죠? Carter, 칼 같은 거 훔쳐가고 숨기고 못됐죠. 네. 그러나 네, 그래서 grammar use 보면서 재밌는 게 but 이렇게 나올 때 재밌고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리고 주의하세요. note 남은 또 재밌는 거예요. 오케이? 자, but 볼게요. 하지만 we do not often use whom in spoken English. There you go.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현재 요 구어체에서 whom을 잘 쓰진 않는다. We usually prefer 선호합니다. who or that or nothing. 이게 생략하거나. 그래서 who나 that이나 아니면 생략하는 걸 선호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The woman I wanted to see 이렇게요. 그렇죠? The woman who I wanted to see, the woman that I wanted to see 이런 식이죠. The people I work with 이렇게 말하거나 the people who I work with, the people that I work with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요 앞에 있는 덩어리를 가장 많이 쓰니까 요거 빈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적어 생략한다? 그럼 나도 생략한다. 이렇게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계사의 바로 목적격은 whom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where 가볼까요? Part C, where. 아하, where. 근데 where 뭔가 이렇게 친숙하지 않습니까? 어디라는 말이잖아요. 너 지금 어디야? Where are you? 그쵸?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Where are you going? 맞습니다. 그래서 where이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관계절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관용적인 구문이라고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단어 A라는 문장에서의 명사와 B라는 문장에서의 명사가 겹칠 때만 우리가 관계절을 쓸 수 있다고 앞에서는 배웠잖아요. 근데 where는 앞에 있는 명사만 장소에 해당하면은 where로 뒤에서 나와서 앞에 있는 장소를 추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문 용어는 뭐 관계 부사라고 하는데 그 용어보다 where는 장소를 꾸며주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더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은 you can use where in a relative clause to talk about a place. 그래서 장소를 설명할 때 where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 이것 또한 관계절이다. 그래서 the restaurant, 그렇죠? The restaurant, 장소잖아요. 식당이니까. restaurant에서는 we had dinner there. 우리는 그곳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it was near the airport. 바로 공항 근처에 있었던 식당이었어요. 자, 이런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The restaurant, 식당이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저녁을 먹었고, 그리고 공항 근처에 있었던 레스토랑이고 이렇게요. 요 세 가지 아이디어를 한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딴딴딴.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지워져라. 오케이. The restaurant 이 주어가 되겠죠? 근데 장소니까 where we had dinner 이렇게 뒤서 수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했던 그 식당은 하면서 뒤에 was 동사 나오고 near the airport 공항 근처에 있었다.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he restaurant where we had dinner yesterday도 괜찮죠? 어제 우리가 저녁 식사를 했던 그 레스토랑은 was near the airpor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Alright? 네. 자, 그리고 다른 예문도 볼까요? I recently, 최근에 went back to the town. 제가 마을로 돌아갔어요. 근데 어떤 마을이에요? 마을도 장소잖아요. 장소. 그렇죠? 장소니까 okay, where로 뒤에서 문장 그대로 꾸며줄 수 있습니다. Where I grew up. 내가 자랐던, 그죠? 예전에 내가, 초등학교 유치원 다녔던 그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성장했던 마을을 한번 가봤다. 맞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요. 가끔 이렇게 주말이나 뭐 이렇게 시간 내서 예전에 이렇게 초등학교 다녔던 곳으로 가보면은 뭔가 이렇게, refresh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좋습니다. So I recently went back to the town where I grew up.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or, 그렇죠? 혹은 the town I grew up in.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자, 두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recently
went back to the town 이라는 첫 번째 문장, 제가 A라는 문장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A라는 문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B라는 문장이 있어요. I grew up in the town. 나는 그 마을에서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the town 명사가 또 겹치니까 뒤에 있는 the town을 싹싹싹 여기를 대시나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로 고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계사는 제가 앞으로 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타운 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that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I recently went back to the town that 다음에 I grew up in. 전치사 살리기. 전치사 살리기 운동.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in까지 써주기. 그런데 that이 또 목적격으로 쓰였으니까 생략 가능. 그럼 어떤 문장 나와요? I recently went back to the town I grew up in.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걸 쓰실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도 되고 뒤에 전치사를 빼버리고 깔끔하게 where로 써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세요. Alright? 자, the town that I grew up in, the town I grew up in, 혹은 the town where I grew up. 이렇게. 오케이? 다음 문장. I would like to live in a place. 저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place가 나오면은 여지없이 뒤에 where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어떤 장소에 살고 싶다. 이런 장소 마침표. 그래서 I would like to live in a place where there is plenty of sunshine. 이 햇살, 햇빛이 쫙 쬐는 곳에 살고 싶다. 이분 어디 가셔야 돼요? 그렇죠. 캘리포니아로 가셔야죠. 로스앤젤레스, LA로 바로 이민 가세요. 좋습니다. 네, 연중 내내 선샤인 천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where 어떻게 쓰는지 아셨나요, 여러분들? where 다음엔 뒤에 문장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조건이 바로 장소에 해당하는 명사가 나오면 됩니다. 제가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이었어요. 북한의 한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거의 도박과 같은 이런 귀순이라고 할까요? 귀순을 했는데 그 장면이 이제 동영상에도 포착이 됐고, 그리고 CNN, 그리고 NBC, ABC 여러 해외 뉴스에서 다뤄졌습니다. 자, 그 장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판문점인데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잘 들어보세요. It happened near these iconic buildings straddling the border, the only place where soldiers from the north and south come face to face. 맞습니다. 여기 where 들어가서 제가 골랐거든요. 여기는 장소니까. It happened near these iconic buildings.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Near these iconic buildings. 이런 건물들 모든 것이 이제 평화와 그리고 또 과거에 있었던 또 아픔을 또 상징을 하죠. 상징적인 빌딩입니다. straddle 하면은 걸쳐 있는이에요. Straddling the border. straddling the border. 그쵸. 이 국경을 걸쳐 있는, 국경 사이에 놓여 있는입니다. 그럼 여기 나왔죠. 유일한 곳이다. The only place. The only place. 그쵸. 북한과 우리 한국의 유일한 장소이다. 라고 나오고, 그런 다음에 where로 앞에 있는 place를 수식하는 것. 보고 계시죠? 오케이? 네. 뒤에 문장 쓰면 됩니다. 자, 어떤 곳일까요? Where soldiers from the north and south. 그렇죠. Where soldiers from the north and south. 북한과 우리 한국의 군인들이 뭐 하는 곳이죠? 마주 보고 있는 곳. 지금 저기 멀리 보이시죠? 북한군. Come face to face. Come face to face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저랑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It happened near these iconic buildings straddling the border, the only place where soldiers from the north and south come face to fac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t happened near these iconic buildings straddling the border, the only place where soldiers from the north and south come face to face.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문법 책에서 끝나면은 절대 안 되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영어를 우리가 배울 때 공부로 배우면 안 돼요. 이걸 공부해서 내가 교실 밖에서 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진짜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항상 쓰셔야 돼요. 자, Part D 가보죠.
Part D도 이제 관용구로 보시면 게 제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The day나 the year, the time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생략될 수도 있고요. 뒤에 그대로 문장 넣으시면 끝이에요. 네, 바로 문장 한 날, 문장 한 해, 문장 한 시간이 됩니다. 간단하죠. The day something happens, 그 일이 벌어진 날. The year something happens, 그쵸? 그 일이 벌어진 해. 평창 올림픽, 그쵸? 이 벌어진 해. 이런 식으로 the time, 그 시간. 이렇게요. 예문 볼까요? 첫 번째, Do you remember the day we went to the zoo? 우리가 함께 동물원에 갔던 날 기억나? 라고 할 때 Do you remember the day we went to the zoo?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The last time I saw her, she looked fine. 지난번에 내가 그녀를 봤을 때 이 표현 너무 많이 쓰죠. The last time, 지난번에 I saw her, 그녀를 봤을 때 she looked fine. 괜찮았는데 아프다고?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관용구로 가져가시고 그런 다음에 I haven't seen them. 그들을 본 적이 없어. 언제 이래로 since the year. 그 해 어떤 해요? 뒤 문장 쓰시면서 they got married. 그들이 결혼한 해. 그래서 2014년, 2015년에 결혼을 하셨고 그때 이래로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는 대시 생략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The day we went to the zoo, the last time I saw her, the year they got married.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시고요. 대시 생략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십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끝으로 2로 가볼까요? 2도 참 많이 쓰이는 편인데요. 이것도 이제 관계절의 관용구, 오케이? The reason, 이유를 쓰고요. 뒤에 문장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가 생략 가능한데요. 대시 들어갈 수도 있고요. y가 들어가면서 뒤에 문장이 나오는 구문입니다. 물론 둘 다 생략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일어난 이유, 어떤 것이 일어난 이유 이런 식이죠. 간단한 예문 그리고 꼭 외워야 될 예문 함께 볼게요. 전화 왜 했어? The reason I'm calling you. 제가 전화한 이유는 이거죠. 그리고 that도 넣어서요. The reason that I'm calling you. 이렇게요. why도 넣어볼까요? The reason why I'm calling you is to ask your advice. 좀 조언 좀 구하려고 전화 좀 했어요. 이렇게요. The reason I'm calling you is to ask your advic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Part D와 E는 관용구로서 여러분께서 외워주시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절 저와 세 번째 편 함께 보셨는데요. 점점 이제 관계절 전문가가 되어가는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서 복습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연습 문제도 꼭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강점과 단점, 강점은 항상 끌고 가야 되고요. 단점, 부족한 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